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1살에 엄마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희 엄마는 잠시 휴식을 취하실 때 여기에 올라온 사연을 들으시며 화를 내시거나 눈물을 흘리시거나 어쩔 때는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계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하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같이 들어보면 가지각색의 사연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저희가 겪은 사연도 올려보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자 보잘것없이 살아온 인생 부끄럽게 뭐하러 올리냐며 들어주지도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평생 저를 위해 살아오시면서 온갖 시련 또한 정말 많이 겪으셨네요. 저희 가족은 다른 평범한 가족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적 보육원으로 보내진 저를 데려와 키워주셨고 중학교 때까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아빠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홀로 남겨지게 된 엄마가 모든 걸 알려주셨어요. 부모님과 살면서 항상 의문이 들었던 건 부모님과 닮은 곳이 하나도 없어 시장이나 특정한 모임에 가게 되면 누굴 닮았다는 말이 나와야 정상인데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어쩔 때는 그런 문제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닮은 데가 왜 없냐고 물어본 적이 몇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부모님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안아주셨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지만 그동안 부모님이 저를 위해 보여주셨던 사랑은 과분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내어주셨고 그런 마음 알기 때문에 삐뚤어지지 않고 세상 떠난 아빠를 대신해 엄마를 지켜주기로 마음 먹었었어요. 집안에 가장이 없다는 건 너무나도 힘든 날들이었고 암투병을 하시고 떠나버린 아빠가 남겨두신 건 저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빚더미였네요. 그래도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분식집은 처분하지 않고 얼마 되지 않는 수익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떠나신 뒤 저희 옆에서 같이 운영하던 분식집 사장님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고 점점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었네요. 너희 엄마 어디 있어? 빨리 나오라고 그래. 오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날 것 같다. 빨리 나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지금 재료 손질하느라 많이 바쁜데요. 급한 거 아니면 다음에 얘기하시죠. 이 사람이 뭐가 이리 뻔뻔해? 내가 지금 저기 국수집 사장한테 다 듣고 왔어. 네가 감히 우리 남편을 건드렸다며? 자기 남편 세상을 떠나니까 남의 남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니? 눈웃음 치며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댈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제가 왜 그쪽 남편을 건드려요? 쓸데없는 말씀 하실 거면 당장 나가세요. 이 여자가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그쪽이 우리 남편이랑 바람 피웠다며? 벌써 소문이 이 동네에 떠돌고 있는데 감히 나를 속이려 들어? 그쪽이랑 우리 남편이랑 어제도 둘이 만났었다며? 그것도 모텔에서. 네? 모텔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쪽 남편이랑 모텔을 가는데요? 말이 이상하게 전달이 된 듯한데 저는 그쪽 남편과 대화조차 나눠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요. 왜? 나한테 걸리니까 많이 당황스러운가 봐. 얼마나 꼬리를 흔들어댔으면 정승 같은 우리 남편이 그쪽에게 넘어가겠어? 착한 내 남편 다시 돌려내. 이런 거 보고 자란 딸이 참 많은 걸 배우겠다. 나중에는 똑같이 꼬리 흔들면서 남자 꼬시겠지? 옆집 사장이 마지막에 뱉은 말은 해선 안 될 말이었고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엄마는 옆집 사장의 머리를 잡고 몸싸움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동네가 엄청 시끄러워지면서 소문은 점점 이상한 쪽으로 부풀려지게 되었고 결국 많던 손님들 또한 점점 발길이 끊어지게 되면서 파리만 날리게 되어버렸어요.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런 일들을 만들고 작은 소문과 상상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남들에게는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정말 싫었어요. 결국 계속해서 손해를 메꾸지 못해 엄마는 아빠와 함께 이끌어가던 분식집을 폐업하게 되었고
학교에서조차 소문이 안 좋게 퍼지면서 바람난 엄마의 딸이라는 말들이 돌아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학교 근처에서 새롭게 시작해보려 열심히 준비하고 동네 주민분들에게 떡도 돌리며 좋은 날들만 있을 거라는 엄마의 말에 기대를 품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분식집에서 일도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래도 새롭게 시작한 곳에서는 주변 동네 분들도 살갑게 대해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밀린 빚을 갚고 엄마와 걱정 없이 살고 싶었는데 어딜 가든지 항상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꼭 한 명은 있더라고요. 미용실 하는 아줌마가 손님이 없을 때는 저희 분식집에 찾아오셔서 몇 시간 동안 죽치고 앉아 이런저런 수다 떨고 돌아가셨는데 어느 정도 마음을 열게 된 엄마는 미용실 아줌마의 속셈에 걸려들고 말았고 이번에는 엄마가 아닌 저에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냥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 나와 우리 딸이 닮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며 계속해서 캐묻길래 솔직하게 얘기해줬더니만 어떻게 동네 사람들에게 주온 자식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제정신이야? 나랑 나이도 같아서 친구처럼 지내고 싶었는데 주온 자식이라니? 우리 딸은 내가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는 거 몰라? 아유, 알겠어. 내가 입방정 떨었네. 입 조심할게. 나는 하도 불쌍해서 동네 사람들이 혹시라도 도움을 줄까 해서 알려준 것뿐인데 상처받았다면 내가 사과할게. 그러니 마음 풀고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거지? 미용실 아줌마의 말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주게 되었고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한번 잘 해보고 싶었는데 소문은 학교에까지 퍼지면서 저와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까지 전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이런 일로 인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할 정도로 놀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 하나 제 편을 들어주는 친구들은 없었어요. 이유는 제 편을 들어주게 되는 순간 저와 똑같은 처지에 놓일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나서주질 못하는 것 같았고 결국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으며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면서 제 성격도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지영이는 그런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저희도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다른 학부모에게 항의까지 오고 있어요. 집안 환경도 좋지 않은데 고아원 출신이라 그런지 성격이 특이하다며 같은 반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꽤나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로 저희 선생들끼리 모여 회의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영이가 전학을 가는 게 서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희 학교 측 입장입니다. 반 학생들 또한 같은 의견을 주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쉽지 않았으니 이해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의 말에 너무 화가 난 저는 학생들이 단체로 저를 따돌리며 괴롭힌 거라고 얘기했지만 한 명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을 따른 선생은 저를 고려해주지 않았어요. 재력이 많은 학부모의 말을 오히려 귀 기울여 듣게 되었네요. 엄마는 듣고 있다가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선생님 옆에 있던 물컵을 들어 얼굴에 뿌리며 화를 내셨어요. 지영이는 같은 반 학생 아니냐며 충분히 대화해봤냐고 큰소리치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고 엄마는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등 돌리는 선생은 진정한 선생이 아니라며 이런 학교 보낼 마음 없다면서 제 손을 잡고 학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아빠가 저희 곁에 함께 있었다면 아무도 저희를 얕잡아 보거나 비웃지 않았을 텐데 사회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믿고 있었고 자기에게 불이익되는 부분들은 전부 쳐내려고만 했어요. 엄마는 제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좋은 말만 해주며 안아주셨고 그렇게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새로운 지역에서 시작된 삶은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고 감정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동네 주민들에게도 항상 거리를 두고 학교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내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봤자 결국 엄마와 저에게 상처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먼저 다가가지 않으니 다가오지도 않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을 하자마자 엄마의 일을 본격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힘든 일을 시키는 엄마의 마음이 불편하셨는지 자격증 시험을 보거나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길 바라셨고 난생 처음으로 이 문제 때문에 엄마와 다투게 되는 날이 생기고 말았네요. 그동안 엄마의 의견을 따랐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지영아, 그동안 엄마가 배운 게 없고 너희 아빠랑 분식집 말고 해본 게 없어서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미안하구나. 그동안 엄마 옆에서 지켜보며 도와줘 봤잖아. 분식집 일이 손도 많이 가고 정말 쉬운 게 아니란다. 그런데 너에게까지 이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아.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격증을 준비해보는 건 어때? 그래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 너희 아빠와 엄마는 지영이 너를 처음 보육원에서 입양했을 때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항상 밝은 웃음만 주게 하고 싶어 데려왔는데 오히려 너에게 불행만 안겨줘서 정말 미안하다. 더 좋은 사람에게 입양됐다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너의 인생을 엄마가 망친 것 같구나.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제 마음은 변화된 거 하나 없이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아빠와 엄마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다른 곳으로 입양을 갔어도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엄마 몸 상태를 봐봐요.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잖아요. 어제도 저 몰래 병원 다녀오셨죠? 지금 저희 빚도 많이 남아있는데 언제 자격증 따서 취직하고 이래요. 그 전에 엄마가 먼저 쓰러지겠어요. 저도 이제 성인이고 제 삶을 선택할 의무가 있다고요. 그리고 저는 엄마 옆에서 같이 분식집 운영할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엄마는 자신 때문에 제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셨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동안 무리를 하셨는지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셨고 매일 근육통에 시달리셨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찌 안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당장 저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수단이고 돈을 놓을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이것마저 무너진다면 더욱더 삶은 힘들어지는 거였고 자칫하다간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빚을 갚는 게 이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열심히 벌은 돈 천천히 갚아 나가면 될 것 같았는데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도 지출이 많아 빚이 줄어드는 걸 체감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함께 분식집을 이끌어가며 열심히 살아가던 도중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배달도 했었기 때문에 엄마가 포장해준 분식을 들고 배달한 뒤 돌아왔는데 저희 분식집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서둘러 분식집으로 향하니 엄마가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라탔고 너무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음식을 주문했던 손님이었는지 갑자기 쓰러지셔서 119에 신고했다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급하게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어요. 병원에 도착해 검사실로 들어간 엄마가 나올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리자 의사가 먼저 걸어 나왔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엄마는 충격적이게도 뇌종양이 있었고 혹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며 입원을 해서 당장 수술을 진행해야만 한다는 절망적인 진단 결과에 그동안 힘들게 참고 있었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린 엄마는 약 먹으면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의사는 약은 발작이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거지 치료해주는 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며 당장 수술을 권장했어요. 엄마마저 잃게 된다면 저 또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당장 입원을 하길 바랬지만 입고 계신 옷을 추스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인 저를 보며 아무 말 없이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와 분식집으로 향했고 입원하라는 제 말은 전혀 듣지 않았네요. 그날은 엄마도 많이 힘들었는지 분식집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아무 말 없이 저녁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저녁 먹을 상황이에요? 의사가 당장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해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시는 거예요? 엄마마저 떠나면 앞으로 저 혼자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제발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입원하면 안 돼요? 지금 빚이 얼마인데 입원을 하라는 거야. 수술비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나까지 잘못됐는데 치료하겠다고 병원에 들어갔다가 너희 아빠처럼 세상 떠나면 모든 게 전부 너한테 돌아갈 텐데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짐을 주고 싶지 않다. 뇌종양 수술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우리는 보험 들 돈도 없어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그럼 분식집 내놓으면 되잖아요.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위험한 상황이래요. 조금 더 지체하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큰일이 벌어진다고요. 엄마까지 떠나시면 저도 더 이상은 살아갈 이유가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입원을 하던지 아니면 같이 세상을 떠나던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세요. 엄마, 나 결혼하는 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고집 부릴 때가 아니에요. 이번만큼은 제 말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분식집 처분하고 당장 입원부터 하세요. 엄마도 그동안 많이 힘드셨는지 결국 저녁을 준비하시다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셨고 자기도 살고 싶다며 왜 이런 시련이 자기에게만 오는 건지 한탄을 하셨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눈물을 멈추지 않는 엄마의 뒷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고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리고자 조심스럽게 다가가 엄마를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그동안 운영했던 분식집을 처분하게 되었고 얼마 되지 않는 금액으로 엄마의 입원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제 팔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손으로 가리킨 건 다름 아닌 노점상이었어요. 유동인구도 많아 손님들도 많았고 비어있는 자리가 하나 있는 걸 발견하고 엄마는 장사를 하시는 분에게 다가가 물어보기 시작하셨어요. 경쟁 상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 그냥 가자고 얘기했지만 엄마는 방법만 알려달라고 부탁하자 구청에 가서 물어보라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도 모자라는데 노점상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자 병원에 입원을 해도 먹고 살아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며 무작정 구청에 찾아가 노점상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뒤 입원하겠다며 노점상을 할 수 있게 알아봐 주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거주하고 있는 집 또한 좀 더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어차피 입원하면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그 돈 또한 아깝다며 노점상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고 그렇게 구청에 도로 점용 허가증을 받아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법이 아닌 세금을 내고 구청에서 인정해준 노점상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엄마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복용하며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걸 준비해 주셨고 그렇게 또다시 새로운 곳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일을 하는데 능숙하지 못한 저를 위해 한 달 정도는 옆에서 도와주고 싶다며 기간을 더 늦췄고 엄마의 몸이 걱정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도저히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더군다나 저희가 들어간 자리는 바로 앞 옆으로 분식집들이 전부 붙어 있어서 과연 잘 될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기 때문에 악착같이 달려들었고 먼저 자리 잡아 입소문이 퍼진 분식집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희에게 찾아왔고 얼굴을 본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옆집에서 분식집을 같이 운영하고 있던 아줌마였고 자리를 옮겼는지 저희 앞 건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네요. 난감한 상황에 또 이상한 소문이 퍼질 것 같아 걱정되었고 저희를 보며 날카로운 말을 꺼내기 시작했네요. 세상 참 좁네. 여기에서 만나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악연이 또 있을까? 그런데 노점상에서 분식집 운영하는 걸로 봐선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나 봐. 하기야 우리 남편이랑 바람 피워놓고 잘 살길 바란 건 아니지? 저기요,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왜 그쪽 아저씨랑 바람을 피워요? 두 눈으로 보셨어요? 이상한 소문을 부풀려 놓고선 왜 아무 잘못 없는 저희 엄마를 못살게 하는 건데요? 장사해야 하니까 돌아가 주세요. 어렸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더구만. 좀 컸다고 나한테 대드는 거야? 너희들이 내 앞에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여기 동네 꽉 잡고 있는 거 모르지? 여기 자리가 왜 비어 있었는지 알아? 내가 그동안 전부 내쫓았거든.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너희 남편 당장 내 앞으로 데려다 놔. 그 입으로 직접 들으라고. 내가 너희 남편이랑 바람을 피워? 조도 안 가져. 보잘것없는 것들이 동네 사람들과 좀 친하다고 너희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아? 해볼 테면 해봐. 오픈하자마자 악연이 또다시 시작이 되었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픈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하는데 시작부터 삐걱거리니 예전처럼 장사를 또 접게 될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걱정하지 말라며 그날 판매할 양의 분식들을 오픈 이벤트라며 전부 무료로 나눠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무 놀라 당황한 저는 엄마에게 돈 벌러 나왔는데 무료로 다 퍼주면 어떡하냐고 물어보자 첫 이미지가 중요하다며 손님들에게 맛을 보여드려야 나중에 또 찾아오지 않겠냐며 엄마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눈빛을 보이면서 일주일간 손님들에게 모든 분식을 무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와 싸웠던 아줌마의 분식집은 파리만 날렸고 좋은 이미지에 분식 맛도 좋다며 대부분 손님들이 저희 쪽으로 몰려오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어요. 그렇게 단골분들도 생기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듯 싶었습니다. 엄마가 투자한 만큼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셨고 입원하시기 전까지 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모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지금까지 엄마와 함께 장사하면서 제일 잘 되고 있었고 이렇게 손님이 꾸준하게 찾아주신다면 엄마의 병원비 또한 걱정 없이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점점 희망의 빛이 보이려던 그때 저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는지 깽판을 놓기 시작했고 갑자기 저희 앞에 쓰러지면서 저희 분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었다며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는 어이없는 말을 꺼내놓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걸 알 수 있었죠. 예전에도 옆집 아줌마 분식집보다 저희 집이 훨씬 잘 됐었는데 안 좋은 입소문으로 저희를 내친 거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려 계획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네요. 그런데 엄마와 옆집 아줌마의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시작했고 몸이 좋지 않던 엄마가 밀리기 시작하자 저도 거들어 그만하라고 말리던 도중 갑자기 아줌마가 엄마에게 뺨을 올려 붙였고 힘들게 만들어 놓은 분식들을 전부 바닥으로 패대기 치면서 모든 게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그런 모습을 보며 절망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앞으로 외제차 한 대가 멈춰섰고 뒷좌석에서 알 수 없는 의문의 남자가 저희 앞으로 걸어오셨어요. 뭐야 이 노인네는? 왜? 떨어진 거라도 주워 먹게? 여기에 있는 분식들 죄다 상한 것들이라 먹으면 식중독 걸려요. 보니까 꽤 잘 사시는 분 같은데 저희 분식집에 와서 깨끗한 음식 드시지 그래요. 이 사람들 질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쪽이 더 질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제가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그거 꼴 보기 싫어서 지금 난리친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손님들이 몰려있고 그쪽 분식집은 파리만 날리던데. 이 노인네가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뭐하는 짓이야? 관련 없는 사람이면 피해보기 전에 빠지시죠. 제가 왜 관련이 없어요? 저는 그쪽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이자 이 아이의 아빠인데요.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늘어놓은 처음 본 남자의 말에 모두가 놀랐고 제 옆에 다가와 자리를 지켜준 모습에 당황스러웠어요. 엄마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갑자기 나타나서는 자기가 아빠라는 말에 엄마 또한 당황한 듯 난리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사색이 된 얼굴로 의문의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네요. 아줌마는 되려 큰 소리로 자기가 건물주를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며 거짓말 친다고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자 의문의 남자는 자기 아들이 이 건물을 대신 관리해주고 있다며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자 아줌마는 흠칫 놀란 듯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게 사실이라는 듯 쐐기를 박은 의문의 남자의 아들인 듯한 사람이 걸어 내려왔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아줌마는 털썩 주저앉았네요. 건물에서 내려온 의문의 남자의 아들은 아줌마가 말한 건물주였고
둘이서 무언가 대화를 나눈 뒤 건물주 아들은 다시 올라갔어요.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며 의문의 남자 앞에 다가가자 자기 아들에게 설명했으니 가서 들어보라며 보냈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던 아줌마는 순식간에 건물주 아들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빠라고 얘기한 이 사람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당황한 얼굴 표정으로 회피하자 엄마가 말을 더듬으며 제 손을 잡아줬어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쪽이 내 딸의 아빠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아이 아빠는 세상을 떠났다고. 무슨 계획으로 접근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앞에 다시는 얼쩡거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당황하셨죠? 이런 식으로 20년 만에 보게 된 딸 앞에 나타나고 싶지 않았지만 좀 전의 상황은 제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었네요. 그동안 정말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버린 저희 어머니가 해선 안 될 일을 저질러버려 그동안 저도 너무 힘이 들었었네요.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네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들을 원했던 너희 할머니가 몹쓸 짓을 저질렀구나. 얼마 전에 병원에 왔었지. 그때 나도 병원에 있었는데 그때 널 발견하고 심장이 멎을 뻔했단다. 아빠라고 나타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으셨고 병원에서 쓰러진 엄마 옆을 지키며 울면서 응급실로 향하던 도중 저를 발견한 아빠라는 사람은 제가 가진 신체의 흔적을 발견하고 모든 게 확실하다며 인정하고 있었어요. 제 얼굴의 한쪽 귀 부분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한쪽 귀가 검은색이에요. 보통 얼굴에 엄지손가락만한 점이 눈썹이나 볼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저는 한쪽 귀 전체가 검은색 점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특이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남들이 제 귀를 항상 이상하게 쳐다봐서 보통은 머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엄마 일을 도와주면서 답답한 머리를 묶고 배달을 간 뒤 풀지 못한 채 응급실로 향하게 되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아빠라는 사람의 눈에 제 귀가 들어왔고 그때부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뒤를 밟으며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을 하면서 저와 엄마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한쪽 귀 전체가 점으로 둘러싸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확신을 하고 있었다며 느낌으로도 자기 딸인 걸 알겠지만 확실하게 하고 싶어 유전자 검사를 원하셨어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고아라는 사실까지 전부 알고 있는 걸 봐선 점점 의심이 되지 않았고 제 손을 잡고 있던 엄마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눈물을 보이셨고 아빠라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며 친자 확인만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엄마도 저를 낳아준 부모의 존재는 알아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셨고 그렇게 제 머리카락의 일부분을 잘라 건네주게 되었어요. 아빠라는 분은 자신이 거닐고 있던 직원들을 시켜 널브러진 분식들을 같이 치울 수 있게 도와주셨고 급한 일이 있어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엄마에게 명함 한 장을 준 뒤 차를 타고 사라지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러웠고 엄마의 얼굴은 많이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엄마를 안심시켜주며 그날은 장사를 할 수가 없어 일찍 집으로 돌아갔네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상한 기분은 한숨도 못 자게 만들었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뒤척였어요. 결국 아침이 밝아 변함없이 전날에 다음날 장사 준비한 것들을 나눠들곤 일하는 곳으로 걸어갔고 일이 많이 바쁜 건지 한동안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저도 일이 손에 붙었고 자연스러워지자 입원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렇게 다음날 엄마는 병원에 입원을 하기 위해 저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앞에 차가 멈춰서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아빠라고 얘기하신 분이었고 한쪽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네요. 아무 말 없이 저에게 다가와 서류를 건네자 엄마가 서류 안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그 안의 내용을 같이 보는데 충격적이게도 20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난 진짜 아빠였어요. 이상한 감정이 계속해서 교차했고 어떻게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자 엄마는 잘 됐다며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다며 눈물을 흘리시더니 잘 부탁드린다며 저를 친아빠에게 가라는 듯 등을 살짝 밀었어요. 그동안 저를 찾기 위해 뛰어다니셨다지만 지금 현재 제 마음속에 있는 부모님은 옆에 계신 엄마와 세상 떠나신 아빠가 진짜 부모님이세요. 지금 나타나셨어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엄마 옆에서 절대 떨어질 수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나도 너를 알아갈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잖니. 급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그리고 그동안 너희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또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구나. 내 주위에서만 있어주렴.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 그냥 내 앞에서 살아있다는 것만 알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구나. 천천히 알아가도록 하자.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으니 앞으로 좋은 날들만 있을 거란다. 우선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병원부터 가시죠. 그동안 저희 딸을 이렇게 잘 키워주셨으니 그에 따른 보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엄마는 괜찮다며 거절했지만 제가 엄마 팔을 붙잡고 차에 올라탔어요. 그동안 저를 위해 정말 힘들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모든 보상을 받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친아빠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동했고 엄마는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다행히도 엄마의 수술은 너무 잘 되었고 병원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몸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친아빠는 저희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해 주셨고 앞으로 카드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필요한 건 뭐든 살 수 있다며 고생한 만큼 앞으로 여유롭게 살길 원하셨지만 엄마는 분식집이 걱정이 된다는 말만 하셨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일이었고 자기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다며 분식집을 운영하길 원하셨습니다. 저 또한 엄마 옆에서 함께하고 싶어 같이 분식집에서 일을 했어요. 갑자기 변화된 삶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주보고 있던 분식집은 어디 가고 한창 공사 중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곳에 있던 아줌마는 쫓겨나게 되었고 그곳에 저희가 분식집을 운영할 수 있게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네요. 엄마는 그냥 노점상에서 하고 싶다고 얘기하셨지만 계절 따라 노점상은 너무 힘들다며 몸도 좋지 않으니 편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분식집을 운영할 수 있게 모든 걸 갖춰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현재 친아빠의 도움으로 엄마와 함께 쉬엄쉬엄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아빠는 매일 저녁 찾아와 제 얼굴을 보고 가십니다. 아직까지 아빠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감사하고 끝까지 저를 찾아주셨다는 점에 대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친부모의 존재가 궁금하긴 했었으니까요. 안타깝게도 친엄마는 세상을 먼저 떠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지만 그래도 친아빠의 존재로 인해 엄마와 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갚지 못했던 빚들 또한 전부 갚아주셨네요. 저희 행복해도 되겠죠?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이런 도움 받아도 되는 거겠죠? 지금은 어색하지만 조금씩 용기 내서 언젠가 아빠라고 꼭 불러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며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